하지만 나에게 네 존재는 영원한 밤의 유일한 별빛 같았단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성의 영물 백여우는 은혜를 갚기 위해 시녀로 둔갑해 공자의 집에 들어갔어. 하지만 매일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공자는 한번 떠보기로 했지. 그날 시공자는 몸이 아픈 척하며 시녀를 방으로 불렀어. 일부러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 생각이었지. 그래서 날도 추운데 찬물을 마시는구나. 얘기도 없이 저택을 나서다니. 미안. 어디 좀 볼까? 살짝 빨개졌구나. 돌아가서 약을 발라주마. 지금 북주와 이민족이 교전 중이야. 아직 정세가 불안정하니 말도 없이 혼자 나가는 일은 삼가도록 해.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올해 봄이 지나고 시작된 이상 기온을 잊었느냐? 목초가 없어진 북쪽 이민족의 유일한 살 길은 북주에서 식량을 뺏는 것이다. 올해의 이민족은 전보다 훨씬 자주 북주에 침입했다. 네 부친 또한 그들의 맹공격을 우려하여 일찍이 병사를 성문관 밖에 주둔시켜둔 것이다. 하지만 이민족은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북주성에 잠입해 후작의 딸을 납치해 흥정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지. 식량으로 바꿀 수 없다 해도 최소한 네 아버지의 정신을 흐트러뜨려 북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왕 왔으니 조금만 더 둘러보다가 가자꾸나. 네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안위를 살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뿐 나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네 곁에서 널 지킬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지. 넌 나의 제자이지 않니? 잘해주는 게 당연하단다. 왜 그러니? 자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니 뒷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다음에 보세나. 이야기꾼 말고 또 가고 싶은 곳은 없느냐? 왜 그러느냐? 가고 싶은 곳이 없는 것이야? 그래, 그럼 가자꾸나. 응? 그렇구나. 오늘 이야기꾼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주 몰입해서 듣고 있더구나.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니? 그런데 왜지? 하지만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지. 게다가 인간과 영물은 다르단다. 따르는 규칙도 다르고. 영물은 인간이 자기를 구해주면 운명의 끈이 엮인다고 생각한단다. 영물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인간과 계약을 맺었으니 집중해서 수련을 계속할 수 없게 돼. 영물은 인간에게 은혜를 갚으면 그 인연을 끊을 수 있어. 이건 영물이 이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란다. 날 데려가고 싶었던 곳이 이곳이니? 개화기가 늦었지만 결국에는 필 것이니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 너도 복숭아꽃을 좋아하느냐? 응? 걱정하지 말아라. 후작은 선하신 분이라 하늘이 도울 테니 꼭 무사히 돌아오실 것이다. 왜 그러니? 예전에 타지에서 유학할 때 복숭아 나무에 관한 영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고 싶니? 아주 오래전에 백사 한 마리가 천년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수련을 했다고 해. 그 복숭아 나무가 마음에 들었던 한 거상은 나무를 베어서 차지하려고 했어. 은자로 사람을 매수해서 며칠 안에 나무를 베려고 했지. 백사는 가만히 당하는 성격이 아니었단다. 거상이 자기의 터전을 빼앗으려고 했으니 가만히 있지 않았지. 벌? 백사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수백 년을 보내며 인간의 가식과 나약함을 꿰뚫어 보았고 그들에게 교활함과 기만을 배웠단다. 한낱 인간에게 직접 손을 쓸 필요는 없었지.
약간의 술법으로 거상의 지위와 명예를 망칠 수 있었단다. 그리곤 일단 허튼 생각은 하지 말거라. 저택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물어봐도 늦지 않으니. 걸을 수 있겠니? 윤 선생님, 어서 짐을 싸세요. 한 시즌 후에 성 밖의 서쪽 산맥으로 피난 걸 겁니다. 이런 건 알면 안 되는데 지금 북주성 상황이 급해서 숨길 것도 없구나. 척후가 이민족이 성문관 밖에서 막사를 치고 주둔한 걸 발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을 공격할 거다. 적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온 겁니까? 전에는 아무 소식도 없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눈보라가 너무 거세서 시야 확보가 힘들었고 정찰대의 범위가 너무 좁아 적군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멈춘 후에야 범위를 확장했지만 이 민족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나도 모른다. 우린 벌써 닷새나 후작의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극단적인 날씨 때문에 소식이 끊기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니 후작도 눈보라의 길을 잃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6만 대군인이 습격을 받았다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지요. 이 장군님, 지금 북주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북주성의 지형은 난공불락이지만 성 안에는 적을 막을 병력이 부족합니다. 만약 적이 맹공격을 퍼붓는다면 우리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럼 주변 지원군은 언제 옵니까? 지원 요청 신호는 척후가 적군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이미 보냈습니다. 다만 올해는 이상 기후 때문에 이산 도로가 눈에 막혀서 지원군이 제때 북주성을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민족은 성질도 급하군. 정식으로 공격한 건 아니다. 방금 그건 이 민족의 북주성 내부 정찰용 투석기다. 척후가 이 민족이 막사를 치는 걸 발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선봉대가 북주성 밖까지 와서 정찰하다니. 참을성은 눈꼽만큼도 없구나. 저렇게 조급한 걸 보니 속전속결을 원하는 것 같군요.
대책이라. 지금 북주성에는 병력이 조금밖에 없으니 한 수씩 생각해야겠구나. 이 장군님, 뭔가 하실 얘기라도 있습니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후작은 당신의 재능을 높이 사셨습니다. 지금 북주성이 위험하니 당신의 능력이라면 분명 무사히 대피하실 수 있겠지요. 다른 부탁은 없습니다. 다만 후작을 봐서라도 그녀를 지켜주십시오. 후작이 제 재능을 알아봐 주신 덕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장군님이 부탁하지 않으셔도 그리할 겁니다. 게다가 아무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한 그녀는 무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 선생님이 그리 말씀해 주시니 안심입니다. 어서 짐을 싸서 때가 되면 백성들과 함께 피난하거라. 우리는 북주성을 지키는 장수다. 인정과 도리를 다해 우린 북주성과 함께 살고 죽는다. 몸 조심하거라. 난 먼저 가마. 이 산을 가로지르는 다른 길을 찾는 것이냐? 확실히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구나. 내가 같이 찾으마. 네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아니, 내가 남는 건 이 장군에게 한 약속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네 성격이라면 북주성을 포기하고 혼자 도망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곁에서 널 지켜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란다. 지도가 많구나. 북주가 위급하니 어서 시작하자.
사실 관내에서 북주성으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긴 하단다. 그래, 옛날에 유학할 때 이 산 내부의 어느 산길로 다닌 적이 있단다. 그 길은 한쪽이 산 안에 있고 다른 쪽은 절벽이라서 자칫하면 떨어져서 온몸이 부서질 수도 있지. 지도를 그린 사람은 그 길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리지 않은 모양이구나. 지금 적군이 성을 공격하고 있으니 무턱대고 나서면 위험하단다. 그리고 넌 이 장군님의 계획대로 북주성 백성들과 함께 피난하도록 해. 지원군에 알리는 일은 나에게 맡기거라. 나에게는 거절할 이유가 없구나. 제발요. 제발 피할 수 있게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슬퍼하지 말거라. 이 민족이 성 앞까지 왔으니 무서워하는 것도 당연하단다.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다. 저길 보거라. 떠나려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지. 세상 일이 그런 거란다. 여긴 뭐하러 온 것이냐? 짐을 챙겨서 피난하라고 했지 않느냐? 산길? 너 장군님, 큰일입니다. 뭐가 그렇게 호들갑이냐? 똑바로 말하거라. 장군님께 알립니다. 적군의 기병이 벌써 동문에 도착했습니다. 뭐라고? 저 이민족 녀석들이 우리 북주성의 병력이 부족하다는 걸 노리고 힘을 빼버릴 작정이구나. 가서 북문에서 병사를 데리고 오너라. 어서. 이 장군님, 지금은 병력을 쉽게 이동할 때가 아닙니다.
나도 다 안다. 하지만 지금 병력을 여기로 투입하지 않으면 동문을 지킬 수 없지 않느냐? 젠장. 이 장군님의 걱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임시방편입니다. 시간을 끌면 성을 수비하는 장수들이 피곤해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동문과 북문 다 지킬 수 없으며 북주성은 완전히 함락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소? 가만히 앉아서 죽길 기다려야 합니까? 이 장군님, 아직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요. 방금 얘기한 산길 말입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성을 나서서 산길을 찾고 북주의 지원군을 데려오게 해주신다면 그 산길은 어떻게 알게 된 거니? 그러면 그 산길의 지도를 그려주십시오. 제가 사람을 보내서 찾겠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한 번만 가봤던 산길이라 지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억대로 지도를 그린다고 해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시간과 병력을 낭비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주성에서 제일 부족한 게 바로 시간과 병력입니다. 이 점은 이 장군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죠. 그러면 당신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애쓰지 말거라. 여기서 이 산을 거쳐 지원군에 보고하는 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게다가 오늘은 눈도 많이 내리고 거기에 적군의 기마병까지 날뛰고 있으니 이 산에서 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너 당연히 목숨을 걸고 북주성을 지키며 적군과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지. 그건 이 장군님의 걱정은 알겠습니다만 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이 산으로 가는 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산길을 찾을 수 있을지 지원군을 데리고 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 그녀의 안전을 지킬 거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리하시겠다면 막지 않겠습니다. 가려면 어서 가십시오. 전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몸 조심하십시오. 몸 조심하고 가거라. 걱정 말거라. 이 장군님은 경험이 풍부하시니 우리가 올 때까지 버티실 거야.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단지 지금은 상황이 달라 이 속도마저 느리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널 안고 같이 가려는데 괜찮겠느냐? 그럼 잠시. 이 산길은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서 이미 산의 야수들이 차지했구나. 그리고 올해는 눈이 많이 내려서 산길 입구 근처에 틈이 많이 생겼다. 만약 눈사태가 일어나면 무너질 가능성이 커. 넌 네가 혼자 남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 시선을 벗어나면 넌 더 위험해질 테니 산길로 들어가면 꼭 날 잘 따라오거라. 들어가자. 소리 내지 말 거라. 앞에 뭔가 있는 것 같구나. 무서워하지 말 거라. 아마 산길에 사는 야수일 테니. 여기서 기다리거라. 곧 돌아올 테니. 안 된다. 이 야수들은 햇빛을 보지 못한 지가 오래라서 아마 조금 특별하게 생겼을 테니 내겐 좀 두려울 거란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 앞에 넓은 곳을 걸을 테니 날 계속 지켜볼 수 있단다. 아직 오지 말거라. 저들은 아직 멀리 가지 않았다.
말거라. 내가 여기 있으니. 일어나렴. 내가 여기 있으니 무서워할 거 없어. 무서워하지 말거라. 내가 곁에 있다. 이제 괜찮다. 무서워하지 말거라. 움직이지 말거라. 북주성은 괜찮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다. 아니다. 그건 네 결말이 아니란다. 그건 꿈일 뿐이다. 꿈은 다 반대이니 네가 본 건 전부 가짜란다. 너의 북주성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고 네 아버지도 괜찮을 것이며 네가 사랑하는 모든 건 무사하단다. 그래, 정말이다. 네 소원이라면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무서워하지 말거라. 응? 그래, 꽃이 피면 봄이 곧 오겠구나. 모든 게 다 끝나고 네 꿈도 곧 지나갈 것이다. 그렇단다. 마음에 드니? 너
지금이 마지막 기회구나. 사실 난 널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단다.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전부터 말이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백사, 기억나니? 거상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사가 사는 천년 복숭아 나무를 베려고 했지. 백사는 나무를 베는 당일에 그 사람을 혼내려고 했단다. 그러나 하늘이 무심했지. 그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소녀가 복숭아 나무를 발견했고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단다. 소녀의 지체 높은 가문에게서 쉬이 미움을 살 수 없던 거상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백사는 그렇게 소녀의 은혜를 입었지. 처음에 백사는 소녀가 싫었단다. 소녀가 무심결회한 행동 때문에 백사는 소녀와 계약을 하게 되었으니까. 백사는 소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작은 걸림돌을 설치하고 구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백사는 소녀는 매일 복숭아 나무 아래로 와서 백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지. 백사는 소녀가 북주에 온 이후로 매일 잠에 들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강인한 척을 했다는 걸 알았고, 소녀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 백사는 하루하루 성장하는 소녀를 보며 인간에게 품었던 편견이 눈 녹듯 사라졌단다. 인간계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같았지. 그중 가장 사랑스러운 게 바로 눈앞의 소녀였어. 언제부턴가 백사는 소녀와 하루하루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단다. 그래서 학자의 모습으로 변해 소녀의 집으로 가서 선생을 했지. 평범한 인간과 하루하루를 함께하고 싶다니. 예전에 백사가 보기에는 얼마나 우스운 생각이었겠니. 영물에 비하면 인간의 수명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고 봄꽃처럼 지기 쉽지. 하지만 나에게 내 존재는 영원한 밤의 유일한 별빛 같았단다. 난 그 눈 깜빡할 사이의 빛을 위해서 수만 년의 어둠을 감수할 수 있단다. 내 대답을 이해하겠니? 다 끝났다. 졸린 모양이구나.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을 것이다. 울지 말거라. 내 마음이 아프단다. 아가씨 깨셨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군을 찾으러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돌아온 후로 지금까지 기절해 있으셨어요.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북주성은 괜찮답니다. 아가씨가 윤 선생님과 지원군을 찾으러 간 밤에 적군이 북주성 안까지 쳐들어올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서 겨우내 쌓인 눈이 반 시즌 만에 다 녹아버렸지 뭐예요? 네! 여름보다 더워져서 마당에 꽃이 다 폈다니까요? 그래서 지원군이 이산 도로를 통해서 박차를 가해서 도착했고 포위된 북주성을 위기에서 구했지요. 그리고 눈보라가 멈춰서 후장님도 눈보라 속에서 방향을 찾으셨고 후방에서 이민족의 지원군을 끊으셨어요. 후장님과 이장군님이 앞뒤로 협공해서 이민족을 무찔렀어요. 이민족이 갑옷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다니까요? 참 아가씨, 이장군님에게 들었는데 후장님께서 오늘 내일쯤으로 북주성에 돌아오신대요. 다들 이번 일은 영물이 북주성을 도운 것 같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영물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북주성 백성을 구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윤 선생님은 그날 기절하신 아가씨를 데리고 오셨다가 한동안 자리를 비운다며 나가셨어요. 네, 그때 제 기억으론 윤 선생님 돌아오셨어요? 품에 안 오신 분은 아가씨?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쉿. 괜찮다. 조금 피곤해서 잠든 것뿐이니. 윤 선생님, 제가 아가씨를 돌볼게요. 필요 없네. 잠을 자면서도 걱정하는구나. 윤 선생님, 안색이 창백하신데 제가 의원을 불러올까요? 그럴 것 없네. 앞으로는 그대가 돌봐주게. 아가씨를 돌보는 건 제 본분이지요. 윤 선생님, 별채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아니네. 나는 일이 있어서 한동안 자리를 비울 것 같네. 자리를 비우신다고요? 하지만 아가씨가 아직 안 계셨는데요. 아가씨랑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가시면 깨어난 아가씨가 슬퍼하실 텐데요. 나도 알고 있네. 윤 선생님, 역시 제가 의원을 모셔올게요. 하지만 제가 의원을 모셔왔을 때는 윤 선생님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네, 날씨가 더워졌는데도 윤 선생님은 꽁꽁 싸매고 계셨어요. 기억났어요. 윤 선생님의 손에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상처가 아니라 손등에 하얀 걸 바르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요. 꼭 비늘 같았는데? 사람한테 비늘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분명 제가 잘못 봤겠죠.
영물에 비하면 인간의 수명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고 봄꽃처럼 지기 쉽지. 하지만 나에게 네 존재는 영원한 밤의 유일한 별빛 같았단다. 난 그 눈 깜빡할 사이의 빛을 위해서 수만 년의 어둠을 감수할 수 있단다. 내 대답을 이해하겠니? 이리 와. 보고 싶었다면서 왜 멍하니 서 있는 것이냐? 그래, 꽃의 축제 선물이란다. 마음에 드니? 복숭아 꽃은 잠시 피었다가 이내 지고 마라. 너에게 봄 기운을 안겨주고 싶었단다. 이것 말고도 올해 아직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니 복사나무 비녀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니? 약 100년 전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한 남자가 정인에게 청혼하고 있었단다. 두 사람은 사랑의 증표로 옥패를 나누며 100년 가약을 맺었더랬지. 관계라. 그 남자가 그랬듯 나 또한 정인에게 사랑의 증표를 주고 싶었어. 그녀와 약속했지. 함께 꽃 구경을 하기로. 그런데도 만족할 수 없구나. 그녀와 사계절 내내 함께 있고 싶으니 귀한 건 아니지만 그대를 만난 후에 직접 만든 비녀란다. 부디 받아주겠니? 그래. 이제부터 매일 비녀를 꽂아주지. 너의 손이 따뜻한 덕이지. 계속 손잡고 있다 보니 이 손도 조금은 온기가 돌아. 그래, 물론이지. 다시 손을 잡아보겠니? 아니, 그저 습관이 됐을 뿐이야. 못 믿겠다면 직접 확인해보렴.